안녕하세요. 유니버설 유학원입니다. 자, 오늘 NYU 뉴욕대 SPS MS in Project Management 전공의 지원 요구 조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대 NYU SPS MS in Project Management 전공에 대한 정보는요, 댓글에 블로그 링크 또는 유튜브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원 요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데드라인을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요구 조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학기 데드라인은 2월 1일이고요. 봄학기 데드라인은 9월 1일입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데드라인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위한 데드라인이에요. 그 F1 비자 인터뷰 수속 기간을 고려해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한 2개월 정도 앞당겨서 지원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F1 비자,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의 경우에는 도메스틱 스튜던트와 같은 데드라인으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말하자면은 한국에서 온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F1 학생 비자가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봄학기가 11월 1일, 가을학기가 5월 1일까지가 데드라인이에요. 그리고 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에게 이 데드라인을 encourage 한다라고 되어 있지 required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데드라인이 지난다고 해서 지원의 기회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데드라인을 지나고 지원을 했지만 합격했던 사례가 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 지원 요구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할 때 필요한 것은요, 지원서, 그리고 성적 증명서, 자기소개서, 그 다음 추천서 2부, 그리고 이력서, 키라 탤런트 어세스먼트, 그리고 토플 점수입니다. 자, 먼저 지원서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원서 비용은 150불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NYU SPS 지원서의 모습입니다. 지원서는 어카운트를 만들고 저장해두고 하나하나씩 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니버설에서 저희 학원에서 이 지원서 작성 서비스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요, 학생과 미팅을 해서 지원서의 모든 섹션들을 선생님께서 직접 기입을 해주시고, 또 다음 미팅 때 이어서 계속 또 기입을 하고, 또 다음 미팅 때 뭐 성적증명서가 나오면은 또 성적증명서를 업로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 학원의 선생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모두 매니지를 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대학교 이후에 다녔었던 모든 학교의 성적증명서를 스캔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경우에는요, 성적평가를 맡겨야 되는데요. 이 성적평가가 뭐냐면은 공인기관에서 미국의 공인기관에서 한국의 대학교 시스템으로 받은 학점을 미국 대학교 시스템으로 환산해서 그 공인기관에서 직접 NYU SPS로 보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는 학점이 만점이 4.5점이지만 미국에서는 만점이 4.0점이기 때문에 뭐 사실 우리가 임의로 계산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인기관에서 직접 그들이 보낸 성적증명서 Evaluated Transcript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요. 이 공인기관들은 지금 보시는 기관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공인기관들을 이 성적평가 공인기관들을 사용해 보았지만 뭐 WES, ESE,
그 중에서 뭐 개인적으로 저는 스펜트렌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 이 학생의 입장에서 조금 편했고, 그리고 뭐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거나 연락을 하면은 바로바로 그래도 답변이 오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수정을 요구를 하면은 다른 이제 공인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FM대로만 하지만 스펜트렌의 경우에는 조금 융통성 있게 해주는 점도 좋았습니다. 그 다음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까 말씀드린 키라 탤런트 어세스먼트 이 시험에서 이 시험이 3개 섹션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섹션이 말하자면 에세이를 업로드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력서와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2개 주제에 대한 글을 최대 650단어로 작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롬프트는요,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당신의 경험을 어떻게 개인적인 그리고 커리어적인 여정과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기술해 주세요. 또한 이 산업, 이 필드에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2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650단어로 써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 한국에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엔 보통 한국의 학생들이 이제 적어서 좀 달라고 하면은 나는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유복한 집안에서로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말하자면 한국적인 에세이가 아니고 이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에세이로 써야 하는데 뭐 그 순서나 아니면 인트로덕션에 써야 되는 방법이나 컨클루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유의를 하셔서 쓰셔야 돼요. 우리 유니버설 유학원의 자기소개서 작성 서비스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요, 미국 대학교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굉장히 경력이 많은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하고 선생님께서 말하자면은 이 에세이 드래프트를 아예 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학생과 함께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2주 만에 우리가 드래프트를 써드리면 일주일 동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이렇게 총 3주짜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추천서는요, 2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 추천자의 정보를 지원서에 입력하고 추천자에게 이메일로 추천서를 제출을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천자가 이메일로 추천서 작성을 완료를 하면 추천서가 자동으로 지원서에 추가됩니다. submit이라고 하고요. 추천서를 미리 요청하시는 게 좋은데요. 유니버설 유학원에서는 이 지원서 작성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추천서부터 상담을 시작합니다. 어떤 분을 추천인으로 생각하느냐, 어떤 분께 요청을 하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부터요. 왜냐하면은 어떤 추천인 분들은 뭐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추천서를 써주시겠다고 흔쾌히 해주시고는 1달, 2달 미루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미리 부탁을 드려놓는 것이 우리가 지원서를 진행을 할 때 순서입니다. 너무 많이 겪었어요. 이제 뭐 교수님께서 해주시겠다 해놓으시고는 막 기말고사, 중간고사 겹쳐가지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미루시거나 또는 뭐 안식년을 떠나버리신다거나 뭐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 추천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꼭 먼저 최대한 빨리 추천인에게 추천서를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추천서는 직장 상사 또는 교수님한테 받으시면 되는데요. 친구나 친척으로부터의 추천서는 패밀리 멤버 또는 프렌즈에게 받는 추천서는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력서는요, 모든 이력과 활동들을 끄집어내서 지원하는 전공과
맞게 최대한 부풀려서 써야 됩니다. 물론 이력서 작성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부풀리는 것은 괜찮아요. 유니버설에서 담당 선생님께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이력이 강조되면 좋겠는지 또 이 이력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면 좋을지 상담을 하고 하나하나 지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력서 작성 서비스 또한 자기소개서 작성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 드래프트를 드리면 학생과 수정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올해부터는 이 대학원에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 필수 요구 조건으로 바뀐 게 있는데요. 바로 Kira Talent Assessment라는 시험입니다. 뭐 시험이라기보다는 인터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 Kira Talent Assessment는 이 작년까지는 어떤 전공은 요구를 하고 어떤 전공은 요구를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 모든 지원자에게 Kira Talent Assessment를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Kira Talent Assessment라는 것은요, 3개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섹션은 에세이 650자 쓰기, 두 번째 섹션은 녹화 인터뷰, 세 번째 섹션은 시간 내에 글쓰기,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에세이 650자 쓰는 것, 650단어를 쓰는 것은요, 앞서 언급했던 자기소개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그 자기소개서가 말하자면 Kira Talent Assessment의 first question이에요. 두 번째 섹션인 녹화 인터뷰의 경우에는 각 전공마다 그 질문이 다를 수 있지만 전공 교수님이 녹화한 질문을 화면으로 보고 질문이 끝난 뒤에 준비 시간을 거쳐서 답변을 녹화하는 형식의 시험입니다. 2개에서 4개 정도 질문이 나오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이 질문은 굉장히 좀 퍼스널하고 쉬운 질문들이 나와요. 막 그렇게 어려운 질문들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뭐 다른 전공마다 문제가 다를 수는 있지만 첫 번째, was there a time where you had to take an initiative to learn something? What did you do and learn from it? 예를 들어서 뭐 실제 시험을 친 학생에게 받은 question이에요. 두 번째, have you ever confronted someone doing unethical behavior? How did you confront and how did it go? Or what would you have done differently? 가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were you ever in a group assignment where you disagreed with the majority of the team? How did you react and accomplish it a shared goal? If not, what would you have done differently? 또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Have you ever messed up big for a certain project? How did you manage such a situation? How did you communicate with the team members? Give details of how it impacted the situation.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나와요. 저희 학원에서 이 Kira Talent Assessment를 물론 정보는 이 지원서 작성 서비스를 할 때 정보는 미리 모두 드리고 또는 정보에 대한 링크라든지 이 시험 치는 유의사항은 드리지만 이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Kira Talent Assessment를 선생님과 연습할 수 있도록 이 튜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섹션인 시간 내의 글쓰기는 Start Question을 클릭하면은 15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화면에 뜨는 질문에 대한 글을 15분 내로 적으시면 되는 시험입니다. 이 Kira Talent Assessment에 대한 블로그 글 그리고 유튜브 링크를 댓글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어 점수 같은 경우에는요. 자, minimum score requirements for most graduate programs.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석사 지원자들은 토플 점수가 100점 그리고 IELTS 점수 7.0점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if you are applying to one of the programs in the division of programs in business or the Czech Institute of Real Estate, 비즈니스
이제 단대에 있거나 부동산 단대에 있는 지원자들은 토플 점수 110점 또는 IELTS 8.0을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110점 토플 점수 그리고 IELTS 8.0은 상당히 높은 점수인데요. 사실상 우리 지원하신 학생들은 110점을 넘기고 지원한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이 점수보다 훨씬 낮은 점수로 합격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100점이신 분도 있었고 90점대이신 분도 있었고 심지어는 80점대이신 분도 붙으시긴 했는데요. 작년까지는 이 VEPT라는 뉴욕대학교 학교 자체 내의 영어 시험을 치고 이 시험 결과로 쉽게 입학했던 사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토플 점수가 110점이 안 되면은 그 대신에 이 VEPT 시험을 쳐서 들어간 케이스라는 말이죠. 근데 올해 들어서 이 VEPT 시험은 취소됐어요. 그 대신에 생긴 게 Kira Talent Assessment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토플 점수가 110점이 안 되는 100점이 안 되는 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물론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난 해들과 마찬가지로 토플 아니면은 IELTS 점수에 너무 엄격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예상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디비전 오브 비즈니스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110점의 토플 점수를 요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키라 탤런트 어세스먼트만 잘 치시면 제 생각에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2024년 가을학기 지원자들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학이 쉽고 학비가 싸고 취직이 잘 되는 NIU SPS에 지원을 하시고 싶다면 카카오톡 아이디 유니버설 토플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니버설 뉴욕 유학원은 뉴욕 맨하탄 현지에서 뉴욕 소재 대학교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입니다. 인생 리셋을 원하는 고3, 20대, 30대, 40대 성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있기 때문에 실제 유학생들의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 입학뿐만이 아니고 졸업하고 취직까지 고려해서 학생분들께 가장 맞는 학교와 전공을 찾아드리고 지원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경쟁 사회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고등학생들부터 다니는 대학교 그리고 전공에서 비전을 찾지 못하는 대학생들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제2의 인생을 원하시는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연락을 주십니다. 15년간 뉴욕 현지 유학 상담의 경력으로 졸업하고 진로를 고려해서 유학 계획을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 소재한 대학교들이라면 미국 그리고 한국의 다른 어떤 유학원들보다 전문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학교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